안녕하세요. 캐나다 위니펙 사는 위니허니 용용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한 3주 동안 매니토바주 북쪽에 있는 노르웨이 하우스라는 원주민 마을에 출장을 갔다 와서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지 못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어제 한국에 있으면 절대 시도해보지 못할 염색이라는 걸 해봤는데요. 어떻게 잘 어울리나요? 네, 각설하고 오늘의 내용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영주권을 위한 첫걸음, 주정부 이민입니다. 네, 캐나다 주정부 이민의 경우에는 PNP라고 부르는데요. 이 PNP가 각 주마다 부르는 명칭이 다르고 그 안에 있는 세부 사항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비전문가인 제가 다 다룰 수는 없고 제가 직접 진행을 했었던 매니토바 주정부 이민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니토바주의 주정부 이민은 매니토바 프로빈셜 노미니 프로그램이고 줄여서 MPNP라고 합니다. 우선 정보 수집의 차원에서는 가장 정확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뭐라고 카더라라고 하는 카더라 통신이 아니라 각 주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 공식 홈페이지겠죠. MPNP의 홈페이지 주소는 immigratemanitoba.com입니다. 그 안에 Immigrate to Manitoba, Skilled Worker Stream, Skilled Worker in Manitoba의 메뉴로 가시면 대체로 많은 분들이 진행하고 계신 연방정부 영주권까지 획득의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주정부 이민과 관련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메뉴로 가보시면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자격이나 신청에 대한 상세한 정보도 함께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저는 Learn More 버튼을 누르는 게 겁나서 눌러보지 않았는데 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귀찮아 하시면 안 됩니다. 보다 정확하고 많은 정보를 찾으시다면 과감하게 Learn More 버튼을 눌러보세요. 네, 다음으로는 MPNP에 진행하는 단계, 순서에 대해서 좀 볼까요? 제가 영어를 잘 하지는 못하는 사람이라 해석이 어색하거나 틀릴 수도 있다는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정확한 정보는 직접 찾아보시는 것이 좋다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MPNP를 시작하려면 Expression of Interest라고 하는 EOI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굳이 취업하는 절차에 비유하자면 입사 지원서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EOI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점수에 따라서 일종의 합격이라고 할 수 있는 Letter of Advice to Apply라는 LAA를 받게 되는데요. 영어가 어렵네요. 이걸 받으면 MPNP를 본격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지원할 때 입사 지원서가 통과되면 대체로 다음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심층 면접의 개념이 시작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출하신 MPNP를 최종 승인 받으면 본인의 워크 퍼밋을 연장하실 수도 있고, 혹시 공부를 하고 계신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스터디 퍼밋을 워크 퍼밋으로 변경해서 학업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MPNP를 승인을 받으셨을 때 승인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연방정부 영주권을 신청하시면 MPNP와 관련된 모든 단계를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렸던 5개의 단계 모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MPNP 순서에서 가장 먼저 진행하는 단계인 EOI, 이 EOI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MPNP 홈페이지에 보시면 EOI 시스템 노티스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 작년 2022년에 MPNP로 6,367명을 승인을 했다는 내용이 있고, EOI 지원자 풀에서 가장 높은 점수로 그 순서로 MPNP를 신청할 수 있는 LAA를 발급했다는 내용이 있네요. 내용상으로 보면 그 EOI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홈페이지에서 알려주고 있는 EOI Draw Result 일종의 점수 커트라인에 대해서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MPMP에서 발표한 텍스트 내용을 제가 좀 보기 좋게 표로 좀 만들어 봤는데요. 내용을 쭉 살펴보면 대체로 2주에 한 번씩 발표를 꾸준히 하고 있고요. LAA, MPMP를 신청할 수 있는 LAA 발급은 발표할 때마다 약 200명 내외로 진행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합격 점수. 커트라인을 보면 2022년 12월에 775점으로 정점을 찍은 반면에 그 이후에 조금씩 하향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발표한 2023년 2월 9일에 발표한 점수를 보면 커트라인이 720점으로 나와 있네요. 이 점수는 제가 했던 약 2년 전에 비교하면 엄청나게 높은 점수이면 틀림없습니다. 네, EOI를 통과해야지만 MPMP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EOI를 자세히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EOI는 총 6개 팩터로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로는 Language Proficiency, 즉 영어 성적 점수 같은 것이 있고요. 125점이고 나이 점수가 75점, 경력, Work Experience가 175점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학력, Education이 125점, Adaptability, 적응성 점수가 500점으로 가장 높은 배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Risk Factor, 마이너스 200점으로 점수 합계의 최대치는 1000점으로 구성됩니다. 네, 그럼 각각 EOI의 팩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Language Proficiency, 언어 능숙도인데요. 크게 두 가지로 점수가 나뉩니다. First Official Language 100점, Second Official Language 25점 해서 총 125점까지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First Official Language를 보면 각각의 밴드,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는 Listening, Reading, Writing, Speaking 영역별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시험 형태별로 CLB, 즉 점수라고 표현할 수 있는 Canadian Language Benchmark가 궁금하시다면 해당 홈페이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언어 능숙도를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보면 만약에 제가 셀픽 시험을 봤는데 각각의 밴드, 즉 Listening, Reading, Writing, Speaking에서 모두 4점을 받으면 CLB 레벨은 4점이 되겠죠. 이 4개의 밴드 곱하기 CLB 4점에 해당하는 12점을 곱하면 48점, 즉 CLB 4점을 받으면 48점의 Language Proficiency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많이들 응시하시는 IELTS를 예를 들어보면 대체로 대학 갈 때 필요한 점수라고 볼 수 있는 IELTS 6.0은 CLB로는 7에 해당되기 때문에 4개의 밴드 곱하기 CLB 7점에 해당하는 22점을 곱하면 88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Language Proficiency에서 MPMP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점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어학 성적 제출에 대한 부담을 없앨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예전 NOC로는 제로, A, B, 새롭게 바뀐 티어로는 제로, 1, 2, 3에 해당하는 직업군대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영어 성적 제출이 필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당장 영어 성적 제출이 어렵거나 영어 성적 제출의 부담이 아주 큰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훌륭한 메리트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저도 일하고 있는 타일세터가 NOC B 직업군에 해당돼서 영어 성적을 제출하지 않고 진행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보셨듯이 EOI 커트라인이 매우 높은 상태에서 보다 높은 점수를 해야 하시는 분들이라면
영어 성적 제출에 대해서 잘 준비해 두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팩터는 75점의 배점을 가지고 있는 에이지, 나이입니다. 만으로 21세에서 45세까지는 75점 만점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 좋은 것 같고요. 저처럼 40대 중후반에 시작하시는 분들께는 약간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늦게 시작하는 분들 중에 나이가 많으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보다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총 175점의 배점을 가지고 있는 경력, 워크 익스피리언스입니다. 한국에서의 풀타임 경력이 4년 이상이 되면 최대 75점을 받을 수 있고요. 주정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100점의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한국에서 총 21년의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75점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팩터는 학력, 에듀케이션 팩터입니다. 총 125점의 배점을 가지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4년제 대학교를 졸업했다면 110점, 2년제 대학교를 졸업했다면 100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EY 통과 후에 MPMP를 진행하실 때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영문 졸업, 성적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캐나다에서 발급받으려고 하면 좀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캐나다에 입국하실 때 애초에 미리 발급받아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큰 배점, 무려 500점이나 배점된 어댑터빌리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우 친밀한 친척이 매니토바주에 거주를 하거나 매니토바주에서 대학이나 대학교를 졸업한 경우에 획득할 수 있는 점수가 따로 있고요. 6개월 이상 풀타임으로 고용되어 일을 하고 같은 고용주로부터 장기간의 잡 오퍼를 받은 경우 500점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 어댑터빌리티 세부 항목으로만 봐도 어마어마한 점수를 확보를 할 수가 있는데 아쉽게도 팩터 최대 포인트가 500점이라는 게 약간의 아쉬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크 팩터입니다. 앞서서 있었던 팩터들은 다 플러스 점수의 항목들이었다면 이 리스크 팩터는 마이너스 점수의 항목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도 매니토바 주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위험 요소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다른 주에서 직장 생활을 했거나 공부를 했으면 각각 마이너스 100점씩 해서 최대 마이너스 200점까지 감점될 수 있는 항목입니다. 제 주변 분들을 통해서 듣기로는 이 팩터 때문인지 타주에서 오신 분들이 매니토바주에서 NP를 진행하실 때 꽤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듣기는 했습니다. 자, 이제 각각의 6개 팩터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은 몇 점을 받을 수 있는 건가 궁금하실 듯 해서 제가 약 2년 전에 진행했던 저의 EOI를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아마도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라면 제가 가진 점수랑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우선 랭귀지 프로피션시의 경우에는 저는 영어 성적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0점을 받았었고요. 나이에서는 제출할 당시에 만 47세였기 때문에 30점을 획득했습니다. 경력으로는 주정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은 없었고 경력만으로 받을 수 있는 점수 최대치 75점을 받았고요. 학력으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4년제 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기 때문에 110점을 확보했습니다. 어댑터빌리티의 경우에서는 6개월 이상 매니토바 주에서 풀타임 잡으로 근무를 했고 잡 오퍼까지 확보해서 500점을 받았습니다. 또 캐나다 다른 주에서의 경험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리스크 팩터에서 감점되는 요인은 없었고요. 그래서 1000점 만점에 저는
715점을 획득해서 2021년 1월에 EOI를 통과했습니다. 만약 최근에 요즘에 제 점수 715점이라면 EOI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겠죠? 제가 진행했을 당시에는 400점대 중후반이 커트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비슷한 점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 점수를 바탕으로 점수를 높일 수 있는 저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1차적으로는 어학 성적을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저도 2021년에 패스웨이로 연방정부 영주권을 신청할 때도 CLB 4 이상의 성적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어찌 보면 캐나다에서 요구되어지는 어학 최소 점수인 CLB 4 이상만 확보해도 EOI를 진행할 때 48점 이상을 추가로 확보하실 수 있으니까 제 점수에 48점을 더하면 700점대 중후반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이 어학 성적에서 주의할 점은 본인이 현재 하고 있는 직업군마다 요구되어지는 어학 성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점수는 나이 점수겠죠. 현재 한국에서 캐나다에서의 삶을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오시라는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민만 깊어지면 실현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네, 오늘은 영주권을 위한 첫걸음, 주정부 이민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특히 매니토바 주정부 이민, MPMP에서 가장 중요한 첫 단계라고 볼 수 있는 EOI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EOI가 통과되지 못하면 MPMP 자체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다른 주의 경우에는 자격이라든가 신청자의 자격이라든가 진행자는 절차라든가 아무래도 제가 경험해 보지 못한 분야라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은 널리 양해해 주시고요. 보다 전문적인 분들이 올려놓으신 정보들을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MPMP를 준비하면서 저보다 앞서서 진행했던 분께 개인적으로 참 많이 도움을 받았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의 도움이 없었다면 아마도 진행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지금처럼 그나마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번역기 돌려가면서 MPMP 홈페이지를 좀 더 구석구석 살펴봤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어찌 보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주정부 이민 홈페이지, 특히 MPMP 주정부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셔서 찾아보시면서 하나하나 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건투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